네, 안녕하세요. 카봇 2020 튜토리얼의 세 번째 세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카이스트 박사과정 조용훈입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GPS와 마그네토미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GPS와 마그네토미터를 사용하기 위한 연결 방법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GPS는 위성을 사용해서 지구에서의 절대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위치 정보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 중 하나입니다. GPS는 앞서 말한 것처럼 위성에서의 신호를 수신하기 때문에 위성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수중, 건물 내부나 주위에 고층 타워가 많은 경우 수신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GPS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서는 설치하려는 위치 중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고, 주위에 위성 신호를 수신하기 좋은 곳에서 실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그네토미터는 지구 자기장이나 자기장 내에서의 자력의 세기를 제공합니다. 자력계는 지구 자기장 내부에서는 나침반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침반처럼 현재 설치된 시스템이 자북으로부터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제공합니다. 튜토리얼의 설명 순서는 센서와 라즈베리 파이의 연결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후 GPS와 자력계의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GPS와 자력계를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라즈베리와의 통신이 필요한데, 해당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야 되는 기본적인 모듈 및 패키지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후에 GPS의 경우 수신되는 데이터의 분석 방법 및 NMEA 0183 메시지의 파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력계의 경우 사용하기 전 칼리브레이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칼리브레이션 방법을 설명하고, 이후 자력계 수치로부터 자복 기준 산소각을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센서들의 경우 튜토리얼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로우 데이터를 취득하는 샘플 코드가 파이썬 2.x 버전 기반으로 하여 제공되고, 해당 코드를 제공받는 방법과 해당 코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파이썬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을 아는 가정하에 설명되며, 파이썬 문법에 대한 내용은 강의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C나 매틀랩 등의 다른 언어를 알고 계신다면 간단한 문법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설명은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직접 실습하여 보여주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GPS의 경우 건물 내부에서는 수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외부에서의 실험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좌측 그림은 센서이고, 센서는 유블럭스 네오 M8N GPS 모듈과 타호글라스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또 내부에 3축 자력계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 나침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센서에는 센서 데이터를 송수신 받기 위해서 6개의 핀으로 이루어진 입출력 핀과 미니 USB 포트 총 2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입출력 핀의 경우에는 그림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GPS-TX, GPS-RX, SDA, SCL, 그라운드, 5V 순이며, GPS-TX와 GPS-RX는 GPS의 신호를 TTL 통신 기반으로 수신하고 발신하는 핀이며, SDA와 SCL은 I2C 통신을 위한 핀, 그리고 그라운드와 5V 핀은 센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핀입니다. 미니 USB는
GPS 신호를 시리얼 통신 기반으로 송수신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니 USB는 USB-C 타입 이전의 핸드폰에서 널리 사용되던 마이크로 USB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마이크로 USB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은 튜토리얼에서 사용하게 되는 라즈베리 파이 3B 모델입니다. 튜토리얼에서 사용되는 입출력 장치는 USB와 GPIO 핀입니다. USB는 일반 컴퓨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우리들에게 친숙한 입출력 장비이니 설명을 생략하고, GPIO 핀은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입력 또는 출력이 가능한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GPIO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기능들이 존재하여 UART, I2C 통신 등에 이용되기도 하고 또는 GPIO로서 이용되기도 합니다. 라즈베리의 USB 포트를 그림과 같이 아래로 두었을 때 GPIO 핀 맵은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출력 포트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GPIO 포트들이 존재하고 전원 공급을 위한 전원 비례공 핀들이 존재합니다. 튜토리얼에서는 핀에 대하여 설명할 때 앞으로 편의를 위해서 그림에 나와 있는 GPIO 핀 번호가 아니라 회색으로 되어 있는 핀의 숫자를 활용하겠습니다. 회색 번호는 왼쪽 위를 1이고 1부터 시작해서 수평 방향으로 숫자가 진행되어 1, 2, 3, 4부터 40번까지 부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I2C 통신을 위한 GPIO 2번 핀은 3번 핀으로, GPIO 3번 핀은 5번 핀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라즈베리 파이와 GPS 그리고 자력계를 연결하는 방법의 예시입니다. 우선 자력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I2C 통신을 담당하는 라즈베리 파이의 3번 SDA 핀과 센서에서 같은 핀인 센서의 4번 SDA 핀을 연결해 주시고, 라즈베리 파이의 4번 SCL 핀도 전과 동일하게 센서의 같은 핀인 3번 SCL 핀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센서의 자력계만 사용하려고 SDA와 SCL만을 연결하면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원을 공급하려면 센서의 미니 USB와 라즈베리 파이에 USB 선을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라즈베리 파이의 2번, 4번 핀에 5V를 공급해주는 핀과 센서의 5V 전원 핀을 연결해 주시고, 라즈베리 파이의 6번 그라운드 핀과 센서의 2번 그라운드 핀을 연결하여 주시면 전원 공급되어 자력계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라운드 핀과 같은 경우 라즈베리 파이의 핀 맵을 확인하면 다른 핀 번호에도 위치하고 있어 다른 핀을 사용해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GPS의 연결은 센서의 미니 USB 포트와 라즈베리 파이의 USB 포트를 연결해서 시리얼 통신을 합니다. 미니 USB와 USB 포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두 포트를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의 구매가 따로 필요하고, 제가 검색해 본 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1,000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자력계를 사용 안하고 GPS만 연결하여 사용하려면 미니 USB와 USB를 연결하면 전원이 자동적으로 센서에 공급되기 때문에 따로 전원을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사진은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에 센서를 연결한 모습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USB to 미니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센서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뒷면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 해당 LED를 확인하면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I2C 통신을 위한 선은 점퍼선을 이용해서 연결되어 있고 센서에는 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퍼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메일 타입 핀 헤더를 납땜하고 핀 헤더에 점퍼선을 꽂아서 연결했습니다. 센서를 테스트하거나 많이 뺐다 꽂았다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위의 그림처럼 메일 타입 핀 헤더를 사용하는 것이 테스트 시 사용하기엔 편하지만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안정적으로 구동되고 하드웨어의 스펙이 전체적으로 정해지면 아래쪽 그림과 같이 케이블 커넥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메일 타입 핀을 사용하는 경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 연결이 헐거워지거나 빠질 염려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센서 데이터 송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커넥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실습입니다. 일단 GPS를 연결한 후에 GPS가 제대로 수신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커맨드 창을 켜고 cd 슬래시로 루트로 이동을 하고요. 디바이스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ls를 쳐서 목록으로 살펴보면은 TTY ACM 숫자로 연결된 것이 있는데 보통 이것이 USB로 연결된 장비입니다. 아마 TTY ACM 제로가 GPS일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cat TTY ACM 제로를 하면 네, TTY ACM 제로에서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미니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현재 미니컴이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sudo apt-get install minicom 명령으로 미니컴을 설치하고 네, 이제 Y 버튼을 눌러서 이제 설치를 하면 네, 사실 이렇게 실제로는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지금 통신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이 보이네요. 오류가 생겼는데 네, 오류가 아마 인터넷 커넥션과 관련된 오류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처럼 Y를 치고요.
네, 미니컴 설치가 너무 오래 걸려서 중간에 끊고 설치가 다 완료된 이후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네, 아까처럼 다시 미니컴 설치 명령어 sudo apt-get install 미니컴을 수행하면 설치가 다 됐다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명령어를 시행해 보면 네, 다시 다 설치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미니컴 수행 전에는 이제 디폴트 세팅으로 해두면 미니컴 명령어로 사용했을 때 항상 그 포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디폴트 세팅을 해주는 게 편하고요. 네, 디폴트 세팅을 위해서 미니컴 다시 S를 수행하고 시리얼 통신을 위한 데이터 포트와 보호렛을 디폴트 세팅으로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A를 눌러서 TTY ACM 0로 바꿔주고요. 엔터를 누르고 그 다음에 2를 눌러서 9600으로 이제 바꿔줍니다. 네, 디폴트 세팅 저장하는 게 있는데 저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데이터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래도 데이터가 일단 들어오고 있으니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캣을 디바이스 폴더로 들어가서 캣으로 확인했을 때와 동일한 데이터가 뜨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혹시 모르니 이제 디폴트로 설정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니컴 명령어를 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미니컴을 쳐서 확인해 보면은 여전히 이제 디폴트로 세팅은 안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수도 권한을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새로 커맨드 창을 띄우고 아까와 동일한 내용을 이제 수도 권한을 얻어서 수행해 줍니다. 시리얼 포트를 TTY ACM 0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엔터를 쳐주고 2를 눌러서 9600, 보호렛을 9600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로 저장하면은 configuration saved 라고 뜨는 걸 보니 이제 configuration, 방금 설정해준 configuration이 디폴트로 설정된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아까와 같이 똑같이 데이터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간 다음에 유니컴을 쳐서 명령어로 쳐서 데이터를 확인하면 이제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미니컴을 치면 GPS 포트에서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실습 영상에서 보여드린 GPS 데이터는 NMEA 0183이라는 데이터 프로토콜로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NMEA 0183은 센서 데이터 간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규격 중 하나이고 특징으로는 ASCII 기반의 문자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쉼표로 데이터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전송 데이터 제일 앞쪽에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내는 메시지 헤더가 달러로 나타나고 맨 마지막에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체크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 데이터는 메시지 헤더 뒤의 쉼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데이터의 애스터리스크 앞쪽까지입니다. 해당 GPS에서 제공하는 메시지 헤더를 살펴보면 GPGSB, GNGLL, GNRMC, GNVTG, GNGGA, GNGSA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5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 2자리는 센서 정보를 나타내고 뒤 3자리는 데이터의 종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 3자리의 GGA는 시간, 위치 정보를 보통 포함하고 있으며 GSB는 현재 수신 가능한 위성의 정보를 나타내고 GSA는 현재 위성을 활용한 위치 보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VTG는 속도와 현재 이동 방향을 나타냅니다. 슬라이드는 자율운항 알고리즘을 구성할 때 항법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RMC 데이터의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고 메시지 헤더 이후에 첫 번째로 현재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그린위치 표준시가 기준이고 슬라이드에서는 그린위치 표준시 기준으로 9시 27분 50초를 의미합니다. 그 뒤에 알파벳 A는 데이터의 유효성을 의미하고 A이면 유효한 데이터를, V는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전 데이터를 살펴보면 GPRMC의 데이터의 신뢰도 부분에 V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두 개의 데이터는 위도와 북반구, 남반구로 나타내고 위경도는 보통 도분초 단위로 나타나는데 RMC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위경도는 분 단위의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는 북반구에서 53도 21.6802분을 나타내고 그 뒤에 두 데이터는 경도를 나타내며 위도와 동일하게 서경 6분 30.3372분을 나타냅니다. 그 뒤의 데이터는 스피드 오버 그라운드와 콜스 오버 그라운드를 나타내는데 앞에 있는 스피드 오버 그라운드는 지표면에 대비한 속력을 의미하고 콜스 오버 그라운드는 지표면 대비 진행 방향을 의미합니다. 콜스 오버 그라운드 COG의 경우에는 헤딩을 의미하는 선수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으며 콜스는 실제 플랫폼의 진행 방향은, 헤딩은 선수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스피드 오버 그라운드 SOG는 노트 단위로 정보가 제공되고 COG의 경우 디그리 단위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 뒤의 내용은 날짜를 나타내고 슬라이드 상의 데이터는 11년 5월 28일을 나타냅니다. 맨 마지막에 43은 16진수 체크썸이며 10진수로 나타냈을 때 67을 의미합니다. 체크썸은 앞서 전달한 데이터가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달러와 애스터리스크 사이의 데이터의 ASCII 값을 XOR 연산을 통해 나온 데이터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신받은 데이터의 체크썸 값과 전송된 체크썸 값을 비교함으로써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신되는 GPS 데이터 중 RMC 데이터를 파싱하고 체크썸을 계산하기 위한 예제 코드가 준비되어 있어 예제 코드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코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파이썬으로 구성되어 있고 슬라이드에 적혀있는 주소에서 다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코드는 GitHub에 공유해 놓았고 GitHub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GitHub은 개발자나 연구자들에게 오픈소스 공유 사이트 중에 가장 활발하고 규모가 큰 사이트로서 센서나 알고리즘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다른 개발자가 공유한 오픈소스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함께 코드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카봇 2020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센서나 알고리즘 작성 시 바닥부터 직접 시작하기보다는 해당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제공한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아래와 같이 git 클론 명령어를 이용하여 다운받는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거나 컴퓨터 환경이 GUI를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면 컴퓨터 리소스를 많이 쓰기 어렵고 GUI가 없다면 웹브라우저 자체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git 클론 명령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제 코드는 GPS를 수신받는 방법과 RMC 데이터를 파싱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예제 코드를 활용하면 RMC 데이터를 파싱할 수 있고 이후 GGA나 VTG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파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제 코드의 실행은 슬라이드의 커맨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커맨드의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고, 첫 번째 커맨드의 경우 gps.py가 있는 경로로 이동하고, 두 번째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 파이썬 시리얼 모듈에 설치하는 커맨드입니다. 이후 python.py 코드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가끔 코드를 직접 작성하여 실행하거나 복사하여 실행하는 경우에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럴 때에는 sudo changemode +x 그리고 파일명을 통해서 실행 파일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오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아래는 에디 코드의 구성을 나타내는데, import serial은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소스이고, C에서 include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퍼레이터는 XOR 연산자를 사용하기 위한 소스입니다. 아래 serial.serial은 시리얼 포트의 초기 설정이고, 포트와 보레이트를 초기자 값으로 받습니다. 아래 GPS parser와 checksum이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고, GPS parser는 NMEA 데이터를 수신받아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역할을, checksum은 NMEA 데이터의 체크썸을 계산하여 비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아래 y11은 루프이고, 리드라인을 통해서 시리얼 데이터를 읽고, 읽은 데이터를 GPS parser에 input 데이터로 넣어서 파싱된 GPS 데이터를 얻습니다. 일단 웹페이지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코드를 받는 건 먼저 설명드리면, 웹브라우저를 켜고 웹브라우저가 켜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요. 웹브라우저가 켜지면 웹브라우저의 그 슬라이드에 있는 주소를 http github.com 그리고 모린 yh조 그다음에 튜토리얼 카봇 2020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네, 웹페이지에 접속이 됐으면 녹색 버튼으로 클론 or 다운로드 버튼이 있고, 클론 or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칩을 누르면 이제 로그인이나 가입을 하지 않아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세이브 파일을 선택을 하고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다운로드 받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다운이 다 받아지면 탐색기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면 이제 다운로드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압축 파일이니까 압축을 풀어주고, 압축을 풀어주게 되면은 GitHub에 올려둔 코드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GPS 폴더에 GPS 파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마그네토미터 폴더에 마그네토미터를 사용하기 위한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git 클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커맨드 창을 띄우고 일단 make 디렉토리를 이용을 해서 임시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폴더 이름은 kabot 2020 튜토리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가 만들어졌고 해당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폴더에서 git 클론 아까 말씀 슬라이드 상에 있었던 주소인 http github.com 모린 yh조 튜토리얼 카봇 2020 이제 실행시켜 주시면 이제 클로닝 인투 튜토리얼 카봇 202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제 다운받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 폴더로 들어가 보면 이제 GPS랑 마그네토미터 아까랑 동일하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GPS에 들어가면 gps.py가 있고, 마그네토미터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마그네토미터를 사용하기 위한 마그네토.py랑 이제 그 I2C 통신을 하기 위한 I2C.py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S 코드를 이제 리프패드를 이용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리프패드 일단 GPS가 코드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프패드를 이용해서 gps.py 해보면 샘플 코드로 제공드린 GPS 코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GPS 코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GPS 파서에서는 전달받은 데이터 중에서 GNRMC가 존재하는 인덱스를 찾고 그 인덱스를 index_rmc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를 찾은 후에 GNRMC라는 문구가 데이터 안에 존재를 하면 true가 돼서 GNRMC만을 여러 메시지 헤더 중에서 GNRMC 메시지 헤더를 갖는 데이터만을 파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스플릿 함수를 이용을 해서 스플릿 함수에서 쉼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누고 이를 스플리티드 데이터 변수에 저장을 해두고 스플리티드 데이터의 두 번째 필드가 유효성을 검사하는 그 필드가 되게 되는데요. 그 유효성을 검사하는 필드가 만약에 A면은 데이터가 유효한 것이고 V면은 유효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번째 필드의 데이터가 V면 데이터 인밸리드를 프린트하도록 하였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유효하다고 되어 있으면 A가 떠서 유효하면은 데이터를 하나하나 리스트에 저장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방법을 활용하면 GNRMC 이외에 GPGA나 GNVTG나 다른 데이터 메시지 헤더를 갖는 데이터의 파싱을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하셨으면 이후 이제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다시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 일단 파이썬으로 gps.py를 실행시키기 전에 리프패드 열어서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리프패드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새롭게 커맨드 창을 띄워서 아까와 같은 경우에서 파이썬 gps.py를 실행시켜주면은 임포트 시리얼에서 이제 오류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sudo import 시리얼 모듈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sudo apt-get install python 시리얼 커맨드를 통해서 파이썬 시리얼을 설치해 주도록 합니다. 기다리다가 거의 설치가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설치가 다 됐고요. 설치가 다 됐으면 새로운 커맨드 창을 띄우고 python gps.py를 실행시키면은 제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데이터를 봤을 때 데이터가 인밸리드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데이터 인밸리드로 데이터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슬라이드부터는 자력계를 사용하는 방법과 자력계를 사용하여 나침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력계는 자기장에 의하여 받은 자기에 의한 양을 측정하는 장비이고 보통 지구자기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침반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나침반의 사용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나침반은 왼쪽 그림과 같이 선박 위에 나침반이 설치되어 있을 때 나침반은 항상 자북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자북을 기준으로 현재 선박의 선수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력계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박 위에 설치되어 있다면 자력계의 각 축에서 제공하는 자력의 값이 항상 자북을 가리키기 때문에 자력의 값을 활용하면 현재 선박이 바라보고 있는 선수각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력 소스가 있고 선박 위에 자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면 자력 소스에 대해서 X축에서의 자력값을 제공받을 수 있고 Y축에서의 자력값을 각각 제공받을 수 있으면 X축과 Y축에서의 자력값에 A탄 값을 활용을 해서 마그네틱 소스까지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력계를 통해서 얻은 마그네틱 소스까지의 방향은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되어서 나침반의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자력계로부터 자북의 방향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센서에서 자력의 로우 데이터를 수신해야 하고, 센서에서 자력 데이터는 I2C 통신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I2C 통신은 아래와 같이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깃허브에서 다운받은 에제 코드로부터 수신이 가능하고, 에제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4줄의 커맨드 라인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첫째 줄에 sudo apt-get install I2C tools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I2C 통신을 위해 설치해야 되는 패키지이고, 파이썬 sm버스도 라즈베리 파이에서 I2C 통신 제어를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마지막 두 줄은 이전 깃허브로 제공하였던 소스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커맨드와 소스 코드에 대한 실행 커맨드입니다. 아래의 에제 코드에서 첫째 줄 from lis3mdl lis3mdl은 자력계 클래스 모듈을 가져오는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마그네토미터 클래스의 변수 선언 및 마그네토미터의 시작 구문입니다. 이후 while 1은 루프이고, 루프 내부에서 자력계에 제공하는 데이터를 파이썬 리스트 형식으로 제공받습니다. 파이썬 리스트 제공받는 데이터는 총 3개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순서대로 x, y, z 축에서의 자력값을 의미합니다. 일단 자력계 소스가 존재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요. 동시에 마그네토미터로 이동을 하고 마그네토미터 파일을 실행을 시킵니다. 마그네토미터 파일을 실행을 시키려면 파이썬 마그네토미터 파일 쳐주고 엔터를 쳐주면 여기 이제 I2C에서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sudo apt-get install I2C tools를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설치를 하면은 이제 이전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과 동의를 하게 이제 Y를 눌러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설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다 설치가 됐고요. 설치가 됐으면 이제 이 I2C 툴즈가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설치된 커맨드 창을 끄고 커맨드 창을 새로 켜서 I2C detect 커맨드를 입력을 해주고 I2C detect 0로 좀 안되네요. I2C detect 1을 해주면 퍼미션이 없다고 뜨는데 아마 수도 권한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 I2C detect 1을 해주고 Y를 눌러서 들어가면 1, 2의 주소값이 이제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까 I2C 에 통신을 하는 코드를 빼버리면은 이제 그리고 똑같이 입력을 하면은 수도 I2C detect 1을 하면은 1, 2의 주소값이 없어진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이제 연결을 하고 아까의 커맨드를 치면 1, 2의 주소값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이제 커맨드 창을 지워주고 아까의 마그네토미터.파이가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주고요. 마그네토미터.파이를 실행을 시켜주면 또 오류가 뜨는데 이번에는 SM버스 밑에 SM버스가 없다고 뜨니까 아까처럼 sudo apt-get install python SM버스를 실행을 시켜서 설치를 시켜줍니다. 이번에도 설치가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설치가 다 됐고요. 설치가 다 됐으면 커맨드 창을 끄고 커맨드 창을 새로 켜서 아까 마그네토 오비터가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마그네토미터.파이를 실행을 시키면 퍼미션이 없다고 뜨네요. 아마 수도 권한을 얻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파이썬 마그네토미터.파이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3축의 마그네토미터 데이터가 받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력계 데이터를 사용하기 전에 자력계 여러 자세에서 자력계 데이터 값을 얻어보면 오른쪽 아래 그래프와 같이 나옵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서 X축은 X축에서의 자력값이고 Y축은 자력계의 Y축에서의 자력값입니다. 여러 자세에서 골고루 얻어졌다면 0,0을 중심으로 하는 원형을 나타내야 하지만 X축과 Y축 값이 바이어스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자부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력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칼리브레이션 단계를 거쳐서 해당 바이어스를 없애주고 타원으로 생긴 자력계 값을 원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자력계 보정은 하드 아이언 칼리브레이션과 소프트 아이언 칼리브레이션 두 가지를 수행해야 하는데 튜토리얼에서는 오프셋과 게인을 사용해서 하드 아이언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아이언 칼리브레이션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튜토리얼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아이언 칼리브레이션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력계를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서 다양한 자세에서의 자력 데이터를 얻어야 하고 해당 데이터로부터 칼리브레이션을 위한 데이터를 얻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오프셋과 스케일 팩터 두 가지를 가지고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오프셋의 경우에는 각 축에서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평균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며 스케일 팩터는 앞서 계산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의 비율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아래 그림의 파란색은 캘리브레이션 전의 데이터이고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고 아래로 살짝 치우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셋을 계산하면 X로 마이너스 방향, Y로 플러스 방향으로 존재하고 이를 보정하면 빨간색 점이 됩니다. 사실 X와 Y의 스케일 팩터가 비슷하기 때문에 스케일이 많이 보정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케일 팩터가 보정되어 타원이 원처럼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 캘리브레이션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실제 캘리브레이션 하는 영상이고요. 메인 화면은 라즈베리 파이에서의 화면입니다. 일단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 코드가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해서 파이썬의 마그네토미터의 칼리브 파일을 수도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주고요. 그러면 왼쪽 그림의 플롯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파란색 점은 현재 X축에서와 Y축에서의 자력값의 플롯입니다. 자력값은 자력계를 여러 방향으로 돌려줄 때마다 여러 군데 찍히게 되고요. 이 값이 고루 찍힐 수 있도록 돌려주도록 합니다. 지금 실행하고 있는 코드 마그네토미터 언더바 칼리브 .py는 샘플 코드로서 GitHub에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네, 튜토리얼 수강하시는 분들이 샘플 코드를 통해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코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마그네토미터를 보면은 그 플러스 보면 왼쪽 아래쪽이 조금 덜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여러 군데로 돌려서 여러 곳에 플랫이 자력값이 찍힐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이제 여러 군데에 같이 찍힐 수 있어야 나중에 미니멈 값,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계산할 때 더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고요. 다른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는 다른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활용할 때도 여러 군데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더 정확하게 자력값을 캘리브레이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따로 작성한 코드는 그 500개의 마그네토미터 데이터 값을 얻게 해놨고요. 네, 현재 보니까 한 220에서 240개 사이를 얻은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이제 플랫을 다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튜토리얼 수강하시는 분들이 보기 좋으라고 제가 이제 따로 플랫을 하는 이제 코드를 짜서 넣어 놓은 거고요. 네,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플랫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뭐 500개면 500개, 1000개면 1000개, 뭐 10,000개면 10,000개 데이터를 일정 비율 받아서 그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260개 정도 얻은 거 보니까 한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긴 합니다. 500개가 받아질 때까지 네, 여러분들 여러 방향으로 이제 자력을 이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력값이 다 측정이 되었고요. 네, 파란색 값은 로우 데이터 값, 네, 빨간색 값은 네, 캘리브레이션 완료된 점입니다. 네, 엔터 키를 누르면은 이제 새로 이제 데이터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엔터 키를 누르고 네, 새로 데이터를 받으면 저기 이제 그 파란색 점은 캘리브레이션 하기 전에 데이터 값이 되고요. 빨간색은 이제 캘리브레이션 한 후에 데이터 값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이 가리키는 방향이 실제 자력계가 가리키는 자북의 방향이 됩니다. 이제 해당 자북 방향은 0,0에서 0부터의 A탄 값을 이용을 해서 각도를 이제 계산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S는 건물 내부에서 수신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GPS를 직접 수신하기 위한 실험을 이제 수행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오른쪽 아래는 실험을 수행한 화면이고 위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 화면입니다. 이제 GitHub에 올려놓은 이제 GPS 코드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일단 이제 GPS 수신을 위해서 이제 외부에 나가야 되는데요. 이제 가장 가까운 외부가 연구실 옥상이라서 연구실 옥상에 올라가서 실험 장비를 꾸려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화면이고요. 라즈베리 파이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모니터도 함께 가지고 나갔고요. 사실 이제 GPS의 처음 전원을 인가하거나 오랫동안 이제 켜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신하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현재 데이터 인밸리드라고 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가 아직 이제 수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제 전원이 이제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거는 이제 확인을 했고요.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혹시 모르니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이동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도 수신 이제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이제 그래도 수신이 되지 않아서 일단 코드를 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드를 끄기 전에 새로운 커맨드 창을 실행시키고 코드를 끄고 이제 미니컴의 디폴트 값을 GPS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제 미니컴을 실행시켜야 되는데 일단 캣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캣의 경우에는 이제 가끔 이렇게 수신된 것을 이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못 보는 걸 확인했고 이제 미니컴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면은 GNGGA에 시간이 업데이트 되는 거를 봐서는 GPS 자체가 고장난 건 아니고 위성수가 조금 적게 잡히는 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에서 GPGSB를 보면은 사실 위치가 보정되려면 최소 3개의 위성이 필요한데 GPGSB를 보니 이제 위성이 두 개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위성 상태를 보면서 자리를 옮겨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성이 많이 잡히면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잠깐 멈춰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고 이제 제가 준비한 GPS 코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에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켜서 수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드를 리프 패드를 활용을 해서 열어봐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오류를 보면은 그 스플리티드 데이터 8번에 그 플롯으로 못 바꾼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SOG랑 COG의 문자 값이 아예 없는 경우에 플롯 값으로 변경이 안 돼서 이런 에러가 뜨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석 처리를 해주고 코드가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석 처리하고요. 다시 이제 파이썬 gps.py를 실행시키면 이제 코드가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파싱이 되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이 왼쪽 그래프가 레티튜드 위경도 값을 이제 플롯을 해둔 건데 위경도 값이 제대로 이제 위경도 값이 이제 제대로 들어오는 오는데 수신은 되는데 플롯은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마 플롯하는 코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프 패드를 다시 한번 켜보고 GPS 데이터에 네, 시간이랑 아마 위도를 그려놓은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위경도 값으로 바꿔주고요. 혹시 모르니 네, 파싱된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해줍니다. 켜고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파이썬 gps.py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고 제대로 파싱이 되고 제대로 이제 점이 왼쪽에 플랫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실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나왔을 때 아까 이제 생긴 오류를 이제 해서 이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주석 처리해 놓은 거에다가 A 처리를 이제 if문을 해서 만약에 이제 파싱한 스트링에 아무 데이터도 없으면은 저기 이제 리스트에 어펜드 하는 함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코드를 넣어서 A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코드 저장하고 스플리티드 데이터는 더 이상 안 봐도 되고요. 예, 다시 GPS 코드를 하면은 콜론을 안 넣었네요. 네, 콜론을 if문 뒤에다가 둘 다 넣어주고요. 다시 실행을 시켜주면 갑자기 또 이제 GPS가 안 뜨는데요. 또 이제 좀 움직여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그래도 GPS 시간이 업데이트 되는 거 보니까 아마 위성은 계속 잡히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위치 보정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위성 수가 여기에서 지금 잡히질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데이터가. 네, 왼쪽 플랫도 이제 제대로 찍히는 것 같고요. 네, 움직였을 때,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그리고 멈췄을 때 제대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플랫을 봤을 때. 근데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나오긴 하는데, 움직이는 것에 비하여 정확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봐서는 필터링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의 노이즈를 조금 없애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세 번째 세션의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